영양제 매일 챙겨 드시는데 효과는 모르겠고 안 먹자니 괜히 찝찝하고 그냥 몸에 좋다니까 잘 모르겠는데도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그대로 따라만 해보세요. 그동안 줄줄 새던 영양제 비용도 아끼고 제대로 효과 보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60세 이상 환자분들 중에서 영양제를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저질환이나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르게 권해드리지만 공통적인 문제는 복용을 해도 효과를 거의 못 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주 복용하시는 대표적인 영양제들을 기준으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나는지 복용법과 함께 증상별로 어떤 성분을 선택하면 좋은지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 면역 기능, 근육 유지까지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햇볕을 통한 합성이 줄어드는 60세 이상에서는 결핍이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D 수치가 정상 이하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고 근육이 약해지거나 낙상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를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드시는 분들 혹은 자기 전에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문제는 비타민 D는 지용성 영양소라서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점인데요. 공복 상태나 지방이 없는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결국 몸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60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추가 섭취가 꼭 필요한 영양제인 만큼 점심이나 저녁 식사 중 기름기 있는 반찬, 예를 들면 고등어구이, 계란 후라이, 참치, 견과류 같은 음식과 함께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복용하실 때 같이 드시면 좋은 영양제 하나가 바로 칼슘입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둘을 함께 복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칼슘을 복용하실 때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커피나 차와 함께 드시는 건데요. 카페인이나 탄닌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음료와는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칼슘과 철분을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영양소는 흡수 경로가 겹치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둘 다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을 위해 빠지지 않고 챙기시는 영양제 중 하나죠.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골다공증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칼슘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칼슘도 흡수율과 복용 시기,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1년 전 저에게 오셨던 7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약은 꾸준히 복용 중이셨는데 칼슘은 따로 챙기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우유 자주 마시는데요. 종합 비타민에도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음식이나 종합 비타민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칼슘의 흡수율이 떨어지고 음식으로 하루 권장량인 700에서 800mg을 채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영양제로의 추가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그 뒤로 칼슘을 꾸준히 복용하시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드셨기 때문이죠. 식사 중에 비타민 D와 함께 복용하셨고 커피나 철분제와는 시간 간격을 두는 방식으로 꾸준히 복용하신 결과 최근 검사에서는 골밀도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무작정 많이 먹는 것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철분은 흡수율이 낮은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후에 다른 영양제들과 함께 한꺼번에 드시거나 커피나 차와 곧바로 함께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칼슘,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 그리고 커피, 녹차,
홍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철분은 다른 미네랄이나 음료와는 한두 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공복 상태에서 단독으로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 속쓰림이나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가벼운 식사 후에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칼슘이나 커피 등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는 피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철분은 가능한 공복에 단독으로, 위장 부담이 있다면 식후라도 따로, 칼슘, 마그네슘, 커피와는 시간차를 두고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분들이 꾸준히 복용하고 계시는 영양제입니다. 특히 변비가 있으시거나 항생제 복용 후 장내균총 회복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면역력 저하나 잦은 소화불량을 겪는 분들에게도 자주 권장됩니다. 그런데 유산균은 다른 영양제보다 섭취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산균은 위산에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오셨던 한 60대 여성 환자분도 유산균을 꾸준히 드시고 계셨는데 변비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비타민C와 함께 식후에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비타민C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위에서 대부분 죽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산균은 공복에 위산이 가장 적을 때 복용하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보통은 기상 직후 아침 공복에 단독으로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다른 영양제와는 30분, 1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유산균을 고르실 땐 한 가지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로 보장균수와 생균수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몇 억 마리 투입이 아니라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생균수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인지, 실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인지도 확인하셔야 하고, 항생제를 복용 중인 경우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하셔야 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유산균은 위산이 적은 공복 상태에서 가능하면 단독으로, 비타민C나 철분제 등과는 시간차를 두고 복용하셔야 장까지 제대로 도달할 수 있음을, 구매하실 때는 표기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느냐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영양제를 선택하면 좋은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본인의 상태와 비슷한 증상이 있을 때 참고하셔서 영양제 선택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로감이 심하다, 활력이 없고 쉽게 지친다. 비타민 B군, 특히 B12를 추천합니다.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특히 B12는 신경 기능 유지와 만성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관절이나 허리가 자주 쑤신다, 뼈가 약해진 느낌이 든다면 칼슘과 비타민 D, 혈관 건강이 걱정된다,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영양제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 몸에 맞게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작정 챙기기보다는 증상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정확하게 선택하고 제대로 복용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